39살 윤대영 씨와 친구들은 이른바 청포족, 청약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근데 나도 이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청약이 안 되더라. 애가 둘이 있는데도 청약이 잘 안 돼. 신혼특공 나도 신혼특공 연장시켜줘도 우리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렵더라. 청약 대신 함께 발품을 팔며 부산 곳곳의 아파트 단지들을 비교했습니다. 고심 끝에 이들이 선택한 곳은 부산 최대의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한 아파트. 준공 36년 차에 접어든 곳입니다. 3개월 전 마지막으로 합류한 또 다른 친구 집에 방문하기로 한 날. 우리 집이랑 똑같지 뭐. 그래식이지 뭐. 그래. 이 보일러를 갖다가 나도 원래 이제 딴데 새 집에 이제 있다 왔다 얘가. 리모델링 공사로 마치 새 아파트처럼 꾸미긴 했지만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우정이 결혼 이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도 같은 아파트로 이어졌다는 친구들. 최근의 화두는 재건축 그리고 집값입니다. 이런 몰라면은 한 10년 걸리지 10년. 10년. 그것도 진짜 좀 잘 모아서 치는 걸리지 않나? 이른바 청약 포기족에서 몸테크족이 된 지는 길어야 1년 5개월. 그 사이 집값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급등했습니다. 재작년 9월에 입주했는데 당시 시세는 한 5억 초반인데 지금은 한 13억이니까 한 8억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저는 제일 비싸게 주고 샀어요. 7억 8천. 최고가. 네, 최고 그때 당시에 진짜 최고가에 샀다가 그런데 지금 뭐 이제 13억이니까는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집값이 쭉쭉 계속 오르는 걸 보니까는 사실 좀 신기하기도 했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거의 200씩 늘어났을 시기니까 이거 팔아서 나한테 돈 주는 거 맞나? 약간 그런 현실감이 진짜. 진짜 현실감이 없을 그렇지. 저 때도 얘기했지만 갱도라면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오르기 전 집값을 마련하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와이프랑 같이 모은 돈이랑 그다음에 우리 뭐 결혼했으면은 뭐 경조사비 뭐 이런 거 해갖고 통 다 털어가지고 2억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그거 일단은 진짜 말 그대로 연끌이죠. 주담대가 이제 5억 나왔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35년 해가지고 지금 원금은 아직 안 내고 있고 1년 거치해가지고 하면 14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사실 연끌인 것 같아요. 저는 신용대출까지만 해서 진짜 다 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 납입으로 나가는 것도 한 지금 한 2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대출 이자로만 이미 월소득 절반 가까이 나가는 상황에서 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형편은 더 빠듯해질 겁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2,550만 명입니다. 서울만도 613만 명이고요. 그중에 330만 명이 1순위 통장 거래자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요. 상당 기간 무주택자거나 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거나 또는 부양 가족이 있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청약 통장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동산 광풍과 함께 등장한 각종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영끌, 청포족, 청무피사. 최근엔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40, 50대까지 소득을 모아 내 집을 장만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20, 30대 청년들이 급격히 오르는 집값에 공포감을 느껴 영혼까지 끌어올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세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31살의 직장인 전주영 씨는 얼마 전 전세로 살던 원룸을 내놨습니다.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 말에 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이미 그때도 제 예산을 조금 넘어갔었어요. 근데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그새 한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게 맞겠다. 대학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해 어느덧 직장 생활 6년 차. 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목표로 하다 보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금자리론이 사실 3억까지 나오는데 최대 주택 그 매매가가 최대 5억까지인 집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3억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 5억짜리 집도 좀 부담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4억짜리 집을 최대로 산다고 했을 때 보금자리론 대출이 한 2억 8천까지 나옵니다.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계획한 예산은 최대 4억 원. 여기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매물이고요. 사실 영등포구 안에서 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매물은 여기가 거의 유일해요. 지난 2달 동안 발품을 팔아 어렵게 찾아낸 곳은 역세권의 23년 차 소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실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없는 상황. 퇴근한 친구와 함께 미리 약속해둔 공인중개사를 찾았습니다. 근접해 있는 이쪽 매물들 정도가 그 금액 맞는 거 중에 신축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하고 이제 접근성이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떨어져 있지는 않아서 서울 시내에서 찾을 수 있는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제가 뭐 전세로든 어쨌든 어느 집에서는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소유하느냐 마느냐 투자 가치를 얼마를 할 거냐 아니면 실거주에 더 가치를 둘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문제지 집은 분명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70% 가까이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019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연령층 중 30대가 가장 많다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이제 자본의 욕망 열차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계속해서 달려갈지 아니면은 멈출지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는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이사 대책을 통해 전체 공급 물량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일반 분양 비중도 높이겠다 밝혔습니다. 30~40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약제도 개편도 약속했습니다. 지금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내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이런 투기적 수요나 젊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가 심어줘야 됩니다.